어쩌라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모든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에게 외칩니다. 어쩌라고.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혼돈 속 찰나의 선택과 기약 없는 뒷수습의 반복. 어쩔 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팟캐스트. 어쩌라고 52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바닥이고요. 오늘은 그래도 조금 나아가지고 월요일 오후에 녹음을 하고 있네요. 지금 제가 계속 게으름을 피우다가 막 5시, 6시, 8시 막 이렇게 녹음을 늦게 하고 후다닥 정리해가지고 막 올리고 그랬잖아요. 물론 오늘도 굉장히 부지런을 떤 좋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쁜 시간은 아닌 오후 3시 20분에 이렇게 녹음을 시작하게 됐고요. 네. 뭐 지난주에 저의 구직 활동 결과가 궁금하신 분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됐어요. 둘 다 안 됐고 서류 탈락이에요. 근데 속상했죠. 당연히 속상했고 가장 먼저는 제가 제일 가고 싶다고 하는 재택근무였던 그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아직까지 자신감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당연히 사람이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그냥 저는 왠지 둘 다 서류는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되게 가고 싶다고 했던 데는 그냥 될 것 같았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좌절하고 막 쭈그러들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혼자 막 생각했잖아요. 만약에 이거 됐는데 그러니까 서류 되고 나서 다른 회사에서 면접 보라고 오면 면접 보러 갈 때 나 다른 회사 될 건데 하는 마음으로 좀 성의 없이 보면 어떡하지 내가?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막 결과 발표 났는데 막 애써서 저기서 나를 뽑아줬을 텐데 미안한데 나 다른 회사 가기로 했거든? 이러면서 말해야 하는 게 좀 미안하다 뭐 이런 생각을 섣불리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럴 걱정을 할 필요도 없이 제가 가고 싶어 했던 재택근무였던 곳에서도 뭐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지금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 길게 친절하게 해줬어요. 뭐 이것이 너에 대한 너의 실력을 우리가 부정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너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현재 우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쭉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된 거니까 마음이 좀 찹찹하기는 했죠. 근데 그걸 쓸 때 이게 꼭 될 거다 이런 마음으로 쓴다기보단 되면 좋겠고 왠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떨어지고 나서는 뭐 어쩔 수 없지 그럴 수 있지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은 안 좋았어요. 다행히 그때 그 탈락 통보를 받던 시점에 친구랑 같이 있어가지고 조마조마하게 기다렸죠. 뭐 며칠 날 서류 심사 발표가 납니다 했는데 그 며칠이 몇 시일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아침 9시 막 10시 이때부터 긴장하면서 기다리는데 근데 제가 오전에 병원 갔다가 오후에 친구를 만날 일이 있어서 친구랑 같이 병원에 가서 그 친구랑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 서류 탈락이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이렇게 이제 또 위로하면서 그냥 또 얼떨결에는 잘 됐다고 생각하자 지금 그리고 뭐 그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다 이렇게 막 이렇게 마음 담긴 얘기를 해줬는데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게 막 어떤 식의 위로였는지 막 지금 막 떠올려 보면은 모든 걸 다 떠올릴 순 없지만 그 마음은 제가 알죠. 이 친구도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고 네가 내고 싶었던 걸 보면은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겠지만 또 그게 또 마냥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으니 심포도라고 생각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지 뭐 이러면서 좀 속상해하고 제가 그런 거를 하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이 나는 작가고 글을 쓰고 그러니까 나의 작가 정체성을 이용해가지고 뭐 아르바이트를 하던 다른 일을 하면서 돈을 벌던 그냥 본업을 살리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싶잖아요. 당연히 어려운 일이고 그게 안 되면 다른 아르바이트 전혀 상관없는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은 건데 뭐 겸사겸사 그래서 그냥 안 됐고 이제 하루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받아들이게 됐죠. 그러니까 하루도 아니고 그냥
어, 제가 막 여전히 막 너무 취업이 절실해서 이거가 안 되면 정말 큰일 난다. 이거 저 회사 꼭 가고 싶다. 막 이런 마음으로 입사 지원들을 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되면 좋고 뭐 안 돼도 어쩔 수 없지. 지금 그냥 뭐라도 하는 심정으로 이런 저런 것들을 다 한다.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고 좀 속상한 마음은 좀 잦아들었고 이제 그 다음 날 그 다른 회사의 서류 전형 발표였어요. 이제 그때도 한 6시 다 돼가지고 발표가 났던 것 같은데 좀 떨리는 마음에 계속 기다리기가 좀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엄청 긴장하는 마음으로 이거 정말 꼭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손을 막 바들바들 떨면서 막 밥도 못 먹고 막 이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게 너무 긴장하고 마음이 안 좋아서 그때 영화를 보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길 위에 김대중을 보러 갔다가 이제 다 보고 나와서 영화는 되게 좋았어요. 그냥 현대사 공부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김대중이라는 인물 자체가 또 어떤 어마어마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대단하다. 그리고 약간 좀 제가 지금 기운도 없고 무기력하고 쉽게 마음이 막 들뜨거나 막 의욕이 생기는 상태가 아니니까 뭔가 좀 웅장한 걸 보고 싶었어요. 내 가슴에 불을 피워줄 뭔가 그런 걸 보면 나도 뭔가 훌륭한 사람 되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들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지금 상태가 제가 그만하게 뭔가를 유지하는 상태로 살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영화 끝나고 이제 집에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그 집에서 한 15분, 20분 걸어서 장소에 있는 극장에 갔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소탐대전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대전에 제가 좋아하는 장소들을 가서 그걸 그림으로 그리고 그냥 짧은 에세이를 쓰는 걸 연재하고 있어서 그 장소를 취재 겸 사진도 찍을 겸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하고 있는데 갔다가 쭉 오고 있었어요. 거기는 서대전 내거리에 있는 시네인디유라는 독립영화 극장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거기서 걸어서 집에 막 오고 있는데 이제 문자가 왔죠. 서류 전형 결과가 발표됐으니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라. 그래서 바로 확인했고 제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해당자였으면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왔겠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면접이니까 와라 하면서 전화 같은 게 왔을 텐데 그 탈락자들한테는 그냥 뭐 결과를 확인하시오 이런 문자가 왔고 그 결과는 홈페이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또 마음이 당연히 안 좋죠. 이게 막 진짜 꼭 목숨을 걸고 이거가 안 되면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안 됐구나 조금 속상해하면서 터덜터덜 걸어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애인한테도 나 안 됐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도 그러려니 하자 뭐 너무 너 고스펙이어서 안 된 거다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줬는데 그냥 어쨌든 두 군데 다 제가 적합한 인물은 아니었을 거다. 그곳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고 같이 당장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어떤 조건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랑 나랑 안 맞는 것이지 내가 뭐 나를 부정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데 야 나랑 맞는 데는 있나? 나는 이제 어디에 무엇을 맞춰서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동시에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가 맞는 태도인가? 늘 떠올리고 있거든요. 그 독립출판하면서 1인 출판하면서 자기 책을 만들어내고 자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다른 데 에너지를 쏟을 시간에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쓰고 또 고치고 나의 몸값을 올린다는 말은 너무 이상한데 그런 좋은 표현이 나의 브랜드를 만든다. 그러니까 연습하고 공부하는 거죠. 만약에 좋은 글, 읽히는 글, 팔리는 글, 쓰고 나서 내가 뿌듯한 글 이런 걸 쓰고 싶고 지금 이런 팟캐스트도 그런 걸 하고 싶다고 하면 더 좀 섬세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기획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냥 뭐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는 게 이제 좀 속상한데 하여튼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아쉽게 됐다.
이제 그러면 또 다음에 어떤 채용 공고 같은 거를 찾아가지고 뭐 지원을 할 거냐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두 군데 제가 지난주에 입사 지원서를 썼던 두 군데도 제가 막 뭘 찾아보다가 거길 한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어딘가에서 본 거였고 아 여기라면 한번 써볼 만하다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제가 대전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문화예술 관련한 어딘가에 썼을 때는 그냥 뭐 떨어질 순 있지만 그냥 그걸 보는 사람 한두 명이라도 이런 사람이 있네라고 아는 어떤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다른 채용 공고를 찾아서 구직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재미삼아 막 당근마켓 알바 이런 거 좀 보고 지금 이거 녹음하기 전에는 또 괜히 한번 사람이 들어가 봤네요. 역시 저의 워너비 직장인 성심당에선 사람을 뽑고 있고 근데 이제 거기를 쓰고 싶은 생각은 지금은 안 들고요. 다른데 제가 주말에 책이 너무 좋아서라는 책을 읽었어요. 정세랑 소설가랑 동신사라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제가 잠깐 책을 가져올게요. 김동신님, 그 다음에 예스24에서 뭐 인터뷰 기사 같은 것도 많이 쓰셨고 지금은 책이라고 대본을 쓰시는 신연선님이라는 세 분이서 책에 관한 얘기를 쓴 에세이인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세랑 소설가는 편집자 출신이어가지고 뭐 편집자들 야근시키지 않겠다, 뭐 이 시장이 되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던 걸로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여기서도 되게 다양한 얘기들 뭐 추천사, 증정본, 뭐 굿즈, 뭐 심사, 파본 뭐 이런 종류의 책과 관련된 얘기가 있고 그 디자인 하시는 김동신 님도 뭐 책등 디자인, 출판사의 로고, 뭐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에 대한 의견 뭐 이런 거가 있고 그 신현선 님도 본인이 책과 관련돼서 다양한 일을 하셨어요. 쇼핑몰에서 MD도 하시고 뭐 출판사의 홍보기획부라는 곳에서 일도 하시고 프리랜서로 뭐도 하시고 막 이러셨는데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도 계속 쓰는 사람이고 작가랍시고 작가이지만 제가 책을 되게 많이 안 읽고 공부를 안 한다는 어떤 자격지심 같은 게 있는데 그러면서 나는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나오는 사람들처럼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책을 막 진짜 서재 책장 한가득 쌓아놓고 막 바닥에 막 발 디딜 틈 없이 막 책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처럼 저희가 책을 많이 읽지는 않으니까 내가 막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책을 많이 읽지도 않는다라고 해서 제가 막 책을 좋아한다 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웠는데 이런 걸 읽으니까 되게 좀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제가 기리의 김대중 보고 웅장해지는 마음을 느끼고 싶었던 거를 하필 책이 좋아서를 보고 되게 웅장해지는 마음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맞다, 나도 이런 얘기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 나 책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소탐대전이라는 공간 소개하는 뉴스레터에 한밭도서관에 제가 가는 이야기를 쓰고 한밭도서관을 그렸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책을 많이 안 사요. 그냥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정말 좋아하고 갖고 싶은 책만 사가지고 소장하고 그러는데 대신에 그 희망도서나 미리봄도서 같은 거는 엄청 부지런하게 챙겨가지고 한 달에 그러니까 희망도서를 일주일에 2권씩 신청할 수 있으면 8권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8권 그게 패스가 다 되면은 8권의 신간들을 제가 받아서 그걸 다 읽는 거거든요. 물론 다 못 읽고 반납할 때도 있지만 그냥 굉장히 제가 읽고 싶은 책들을 신청해가지고 읽고 반납하고 그거를 되게 일처럼 해요. 이게 오늘 신청하면
다음 주에 선정되었다는 연락이 오고 2주 후에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주간의 사이클로 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지난주에 신청한 책을 받아보진 않았지만 이번 주에 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또 그때 들어온 신간 정보를 가지고 책을 신청하고 또 다음 주에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3주차가 될 때는 첫 번째 주에 내가 신청했던 책을 빌려볼 수가 있고 이제 그렇게 시작되면 다음 주부터는 계속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게 또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정도면 책을 좋아한다고 말해도 되지 않나? 그냥 요만큼 이 정도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막 엄청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좀 저하했던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얘기 아마 여러 번 했을 수도 있고 제가 어딘가에 썼을 수도 있는데 내가 요 정도만큼으로 이만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냥 각자 자기 얘기들을 자기 삶에 관한 얘기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하는 일 이런 얘기들을 쓰는 그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구나. 에세이 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고 나중에 책방을 하면 독립출판물처럼 자기 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책을 모아서 전시하고 팔고 싶다. 나도 그런 책을 많이 그런 책들 언저리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언저리 모두가 자기 이야기를 써서 모두가?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써서 내고 그걸 책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들은 책으로 만들어내고 그걸 좋아하는 경험 그런 에너지가 가득한 곳에서 좀 지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점점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필 책이 좋아서 라는 책을 사고 싶다고 생각했고 애인도 책 만드는 일을 하니까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친구는 굉장히 많이 책을 사죠. 내 것도 사주고. 예, 그렇고요. 그래서 이 책 사주면 좋겠다. 나도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냈고 이제 그러니까요. 근데 왜 이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은 오늘 아침에 제가 3주마다 연재하는 곳에서 이번 주 마감이라는 알림을 주셨어요. 그래서 벌써 3주가 됐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글을 써야 되는데 전 미리미리 잘은 못 쓰고 대신 마감은 안 넘기죠. 이거가 벌써 3주가 돌아왔네. 시간 참 빠르네. 뭐 하고 지냈는지 모르지만 뭐 어리버리 그냥 순간순간 성실하게 살았죠. 물론 오늘도 이제 2시에 하루를 시작한 셈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뭘 안 한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제가 뭐 9시, 10시, 9시에 눈 떠서 꼼지락꼼지락 대다가 10시쯤에 일어나서 몸을 깨우고 이제 몸을 깨울 때는 우리 고양이 가지에 물그릇 갈 씻어서 새로 물 주고 뭐 화장실 치우고 밥 주고 막 이러다가 빨래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빨래를 돌렸어요. 빨래 돌리면서 간단하게 빨래를 돌렸고 지난번 빨래가 아직 건조대에 있어가지고 그거 개켜가지고 막 수건 정리하고 막 이런 걸 했는데 약간 조금 제가 게을러졌다는 걸 느낀 것이 수건 욕실 수건장에 수건이 다 떨어져가지고 진짜로 지금 저 건조대에 걸려있는 수건을 개서 저기다 채워 넣어야 돼요. 물론 막 옷 같은 거를 개서 장에 넣을 새도 없이 막 건조대에서 걷어서 입고 이런 정도는 아직 아닌데 수건을 내가 정리를 제대로 못했네. 이번 주 그러니까 이 즈음이 내가 좀 여전히 잘 삶을 정돈하지 못하고 있는 시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반성까지는 아니고 이제 알아차렸고 그래서 이제 그 원고를 오늘 내일 사이에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1인 가구의 생활 팁 같은 거를 전해주는 원고인데 이것의 기획 의도는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먼저 혼자 산 사람이 있으면 좋은 생활의 아이템, 살림템 같은 거를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는 물건 자체를 많이 안 사기 때문에 이걸 1년 이상 하다 보니까 소재 고갈, 그러니까 뭘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지금 요즘은 제가 막 겨우겨우 반복적인 일상을 그냥 버티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난주에는 지난번 연재에는 명절 즈음이니까 혼자 있어도 너무 외로워하지 말고 명절 기분 내고 싶으면 편의점 도시락이라도 사 먹어라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전에는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 올해는 가계부 한번 꼭 써볼래? 뭐 이런 얘기를 썼고
그래서 지금 또 뭘 써야 되나 막 고민인데 쓰고 싶은 아이템은 있어요. 그 연재처에서 저한테 무엇을 쓰실 건지 마감이 언제인지를 알려주세요. 이런 연락을 항상 월요일에 주세요. 이게 일요일 날 올라가거든요. 제가 원고를 마감하면 그쪽에서 디자인 작업을 해가지고 일요일 날 올라가게 작업을 하시는 걸 텐데 내가 뭘 쓰겠습니다 라고 미리 알려주면 거기서 디자인 컨셉 같은 거를 기획을 하시나 봐요. 원고가 완전히 들어오기 전에라도. 그래서 이제 그걸 미리 알려주면 좋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알려주면 좋은데, 저도 항상, 뭐 쓰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닥쳐서야 하기 때문에 알려드리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저도, 그래서 너무 어려운데, 힘들지만 어떻게 해야죠, 뭐. 그래서 약간, 1인 가구가 침구를 고를 때 요령이라던가 침구를 뭘 사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저가 침구를 사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독립 막 할 때 집에서 엄마가 주신 거를 그대로 쓰고 있고 중간중간에 언니나 엄마가 이불 좋은 거를 보면 또 내 생각이 나가지고 막 사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를 받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해서 내가 막 이렇게 비교해보고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인생은 물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제가 기대어 폐를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기는 한데 그냥 그렇게 주는 거를 또 됐다고 막 하기도 그렇고 그냥 고마우니까 잘 받는 거고 이거는 가족일 때도 있고 가족이 아닐 때도 있었고 그래서 굳이 뭐하러 이렇게 많은 물건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뭘 또 새로 사냐, 새로 만들고 그냥 있는 거 쓰고 다시 쓰고 누가 쓰던 거 물려서 받아서 쓰고 누가 주면은 감사하게 받고 그러지 뭐 이런 마음이죠. 물론 언니나 엄마는 새 걸 사서 주셔가지고 또 이런 말에도 모순이 생기긴 하지만 그냥 저는 있는 거를 가지고 그냥 쭉 사는 거에 큰 불편이 없고 그냥 꼭 사고 싶은 게 생기거나 뭐가 닳고 고장나고 해져서 교체할 때가 되면 이제 그때 사는 건데 그래서 그냥 그 침구에 관한 얘기를 쓰고 싶기는 하거든요. 이제 1인 가구로 처음 독립할 때 사람들이 침구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뭘 사야 될지 잘 모를 때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나도 몰라. 공부해서 써야 되는 셈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필요성이라던가 그 당사자성이 있으니까 그거가 가능은 하겠구나 싶은데 이제 막상 그 담당자분한테 침구 고르기나 침구에 대해서 쓰려고요 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진짜로 써야지 쓰는 건데 그거를 막 써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아이템은 또 생각한 아이템은 그 서울시에는 1인 가구 지원센터인지 1인 가구를 위한 그 웹사이트가 아예 딱 따로 정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1인 가구가 많으니까 정책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 시나 구나 지자체 단위에서. 그래서 경기도에도 무슨 정책이 있고 서울에도 있고 각종 대전에도 있겠죠. 지금 작년 연말에 집에서 가까운 어떤 관공서 같은 곳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워크숍을 해가지고 뭐 돈 관리, 정신과 마음 관리, 상담 관련한 워크숍, 뭐 취미 여가 해가지고 뭐 만들기 워크숍 이런 걸 했는데 그냥 이름만 붙여가지고 1인 가구라고 했지 뭐 내용이 딱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런 게 다 1인 가구 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으니 뭐라도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너네 동네 지자체에서 그런 정보를 많이 좀 알아봐라. 뭐 이렇게 써볼까 싶기는 한데 나도 그거를 막 잘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데 또 쓰기가 애매하고 그래서 뭘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는 상태다. 그렇고요. 또 재밌는 오늘의 소식은 제가 지금 그러니까 할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될까 그러니까 이 어쩌라고의 취지에 맞게 한다고 하면 제가 그 담당자분에게 저 1인 가구의 침구 선택에 대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하고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막 공부를 하고 찾아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겨우겨우 대처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싶지만 저는 그렇게 못하고 그냥 오늘 밤이든지 내일이든지 어떻게든 원고를 완성해서 원고까지 그냥 완성해서 넘겨버리거든요. 제가 원고를 쓸 때 원고 하나 그림 하나 이렇게 써서 보내는데 그런 걸 해야겠다. 지금 할 일이 그게 남아있다. 그래서 이거 빨리 녹음하고
그거 고민하고 뭐 쓸지 결정하고 원고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 일이 남아있고요. 제 요새 좀 무기력하고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어서 막 취업 알아보고 막 있잖아요. 근데 약간 그 이 SBS 사카마카 원고 제가 1인 가구 생활 팁을 쓰는 데가 SBS 디지털 뉴스인가? 하여튼 스브스 프리미엄이라는 곳에 사카마카라는 코너인데 거기에 연재한 지가 지금 1년이 넘어가요. 그래서 원고가 25개, 6개에 쌓여 있거든요. 그거를 일단 묶어가지고 1인 가구 생활 팁으로 책을 묶어야겠다 이런 어떤 다짐 같은 걸 했어요. 일단 이걸 해야지 그래야지 뭘 하는 느낌이 들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원고에 엄청난 애정이라든가 이 책이 정말 너무 잘 썼고 너무 훌륭한 책이다. 난 이걸 세상에 내놓고 사람들한테 다 알릴 거야. 정말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야. 혹은 세상에 꼭 필요한 책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할 자신은 아직 없는데 그냥 있는 원고로 책을 묶어내고 그냥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지 거기서 더 나아가거나 더 반성을 해서 더 뭘 보완하거나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그 뭐 대략적인 초안이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발전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그러니까 손에 쥐어지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느낌이고 뭐가 아닌 느낌이 들어서 이걸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뭐 독립출판 북페어 이런 데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를 한번 나가서 판매를 해보고 싶다. 만들어서 직접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봐야겠다. 이거 사카마카의 1인 가구 생활팁 원고랑 제가 미가오 콩나물 국밥집 너무 좋아해가지고 원고 써놓고 그거를 막 작년에 전주시 지원사업에 냈다가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할까 싶은데 그냥 이거를 조금 좀 고치고 보완해가지고 이렇게 두 책을 만들어서 올여름에 책회 작년에 갔던 전주시 독립출판 페어에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간 거의 마음이 기울었고 이것에 힘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할 건데 3월부터 하려고요. 조금 재밌는 얘기 있는데 저한테 언니가 2명 있고 엄마 계시는데 언니들이 3월에 어디 며칠 뭐 셋째 주 넷째 주 그쯤에 여행 가자 그래서 좋다 정확한 날짜 좀 알려주면 나도 시간 빼놓을게 이랬더니 네가 알아봐야지 이런 거야.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은 제가 알아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아직 알아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저의 구직 활동 결과 둘 다 서류 탈락이다. 이 슬픈 소식을 전한다. 그리고 창작자로서 제작자로서 여름을 목표로 책을 2권 만들어서 들고 가서 판매를 해보려고 한다. 아마 지난주에 서울에서 또 작은 북페어가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에서 제가 팔로우하는 제작자분들을 보면서 그런데 나가는 거가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다 막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나가봐야겠다. 새로운 경험도 하고 환기도 시키고 그냥 누가 내 책을 내주기를 막 기다릴 수 없고 원고를 계약하고 난 다음에 쓰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열심히 계속 뭐라도 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해야겠구나. 그중에 그 노력의 일환으로 내가 스스로 책을 만들고 직접 팔고 만나고 그래야겠구나. 그것이 쌓이면서 나의 정체성을 제작자로 창작자로 쓰는 사람으로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 정도만 해볼까 봐요. 다음 주에는 어떤 얘기로 만날 수 있을지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애정이 있는 대상한테는 그냥 좀 소리
소리내지 않아도 약간 응원하는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내라, 잘 되라, 넌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냥 미워하거나 실망하거나 아 되게 별로네라고 생각하고 제발 그만 좀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기다려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참 귀하고 고마운 것 같아요. 저도 언제까지 이렇게 정말 기운 없네요, 힘 빠지네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의욕 없네요 이런 말 하는 게 되게 민망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인으로서 잘 먹고 잘 자고 하기로 한 것들을 하면서 잘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막 기운이 돌아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나 이렇게 재밌는 일 하고 있고 이거 잘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힘들지만 당장의 성과는 안 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곧. 너무 계속 이 우울감과 힘든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술인 복지재단 그 심리상담 지원 신청이 떴길래 신청을 했어요. 제가 재작년 22년도에 상담 선생님한테 저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던 그 상담 선생님 다시 그냥 한 달에 한 번이나 정도 얘기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좀 힘든 시기니까 뭐 더 자주 만나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는 관계가 쌓였으니까 온라인으로만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그래도 어쨌든 힘 빠진 목소리더라도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저는 이만 접어보겠습니다.